반갑습니다. 드러내기 경영 VM 비즈니스 코치 정철아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환경이 더 좋아질까요? 다가오는 2003년에는 살기가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그런데 물가는 치솟고 있고 나의 자산 가격은 하락되고 있으며 금리 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해야 생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야기시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등으로 위기를 촉발시킨 근본 원인들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미국의 통화 정책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격변의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지난 과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3이라는 책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난도 교수가 메인 저자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팀으로 함께 집필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2023년 키워드는 토끼처럼 위기를 점프해서 넘어가자는 의미가 되는 래빗 점프입니다. 2023년 변화에 대한 전략과 갖추어야 할 마인드에 대해서 10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키워드가 평균 실종입니다. 지금까지 평균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신제품 개발할 때나 직장 생활에서도 튀지 않고 평균을 추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간이 사라진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평균 실종 현상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21년 된 이디야 커피 매장입니다. 이디야는 저가 브랜드로 포지셔닝 하여서 스타벅스와 가격 차별화로 초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가커피와 백다방 등 각종 저가 브랜드의 출현으로 브랜드 의지와 상관없이 중가 브랜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고가와 저가 사이에 평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덕으로 외부 환경이 어려워지자 소비자들은 평균값을 싫어하고 저가 아니면 고가로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데아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것이지요. 서민들은 편의점이나 쿠팡 도시락으로 한 끼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신라 호텔에서 83,000원 하는 애플 망고 주스를 30분 이상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극화 현상입니다. 현대중공업 정몽준 의원이 국회의원이었을 때에 의원 평균 재산이 정의원 재산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계산하니까요. 평균 데이터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이 92% 이상 차지하고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3%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63%이고 다음이 6%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극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N극화 현상입니다. 고객의 니즈가 다양하여서 어느 특정 집단에 맞출 수 없어서 개별화, 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요. SK의 아파트인 더 파인 아파트는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서 같은 평수라도 재택근무를 원하는 사람과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또 실버가 거주하는 사람의 아파트 구조를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평준이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 제일 위험할까요? 적당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적당히 평균적으로 살면 중간은 같지만은 이제 평범하면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평균을 뛰어넘는 남다른 간절함, 치열함으로 도전해야 토끼처럼 점프할 수 있는 해가 2023년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개인도 탁월함과 차별화, 초격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평균을 벗어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코칭하는 방법도 나누고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